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 골라다니던 미슐랭 평가원이 뉴욕 뒷골목의 한 식당에서 말 그대로 충격을 받고 뛰쳐나왔습니다. 화려한 접시도 고급 재료도 아닌 이것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의 최고 평가원이 뉴욕의 어느 허름한 골목길 한국 식당에 다녀온 뒤 완전히 달라졌다는 믿기 힘든 사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단순히 미슐랭 평가원의 권위나 세계 최고급 요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 그리고 소박함 속에 담긴 진심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관을 뒤바꾸고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가치와 기준을 다시 보게 만든 놀라운 체험담입니다. 과연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우리가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루이 프레보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의 수석 평가원으로 30년 넘게 전 세계를 누비며 최고급 레스토랑을 평가해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파리에서부터 도쿄, 뉴욕, 런던, 그리고 로마나 바르셀로나 같은 수많은 미식의 도시를 발로 뛰며 셰프들의 작품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그의 평가는 곧 세계적 명성과 직결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고, 각국의 레스토랑들은 루이 프레보스가 방문한다는 소식만으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명성을 누리는 동안 루이 프레보스의 일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전 세계 곳곳을 이동하며 하루 최소 5곳의 레스토랑을 익명으로 방문해야 했고, 맛과 서비스, 분위기, 창의성, 그리고 가격 대비 가치 등 여러 요소를 철저하게 체크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어떤 사람에게도 들키지 않고 오직 미슐랭 내부에만 보고하는 일은 대단히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미슐랭 평가원이라는 사실이 노출되면 레스토랑 측에서 별도로 준비를 할 수도 있어 객관적 평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익명성을 위해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닌다는 식으로만 둘러대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독하고 피곤한 삶이었죠. 그의 마음 한켠에는 점점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파리의 3스타 레스토랑부터 도쿄의 스시야, 뉴욕의 스테이크하우스까지 최고의 재료와 기술을 동원한 요리를 평가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맛봐도 더 이상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미슐랭 평가원이 되었을 때는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어떠한 요리를 만나도 또 하나의 완벽한 요리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의 식당을 다녔으면 웬만한 요리는 다 경험한 상태가 되어버린 걸까? 아니면 정말 내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걸까? 하지만 뾰족한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종종 떠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프랑스 지방 소도시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비스트로였죠. 고급 재료도 화려한 기술도 없었어도 손님들은 늘 행복해 보였고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프레보스는 그저 촌스러운 식당이라 여겨 언젠가 대도시로 나가 더 멋진 요리를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꿈을 이루고도 남을 만큼 높이 올라섰는데 다시 그 작은 식당이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의 최고급 레스토랑 평가를 마치고 호텔로 향하던 밤, 루이 프레보스는 운명처럼 어떤 골목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뒷골목 같은 어두운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하는 호기심에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 하나 보였습니다. 영어로 조그맣게 코리안 레스토랑트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허름한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문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퇴근 후 3-4-5 모여 식사를 즐기는 듯한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는 달리 밝고 편안하며 어딘지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루이 프레보스는 구석 자리로 가서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어로 적혀 있었고 영어 설명이 몇 줄 달려 있을 뿐이라 낯설었지만 트러디셔널 비프 수프이라는 갈비탕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주문도 하지 않은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오이 무침, 잡채처럼 보이는 다양한 음식이었는데 루이 프레보스는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웃으며 이건 그냥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 식당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이 무료로 제공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평생 고급 레스토랑만 다녀본 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문화였죠.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은 걸 공짜로 주면 남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반찬들은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윽고 메인 메뉴로 갈비탕이 나왔는데 화려한 플레이팅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리 뚜껑이 씌워져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맑은 국물과 크게 잘린 고기, 대파나 무등이 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국물 한 입에서 뜨겁고 깊은 맛이 뭉클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트러플 소스를 쓴 파인 다이닝을 먹어도 느끼지 못한 따뜻함이 이 허름한 갈비탕 한 그릇에서 묻어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려 할 때 나이 지긋해 보이는 이 사장님이 종이컵에 뭔가를 타 건네주었습니다. 식사하셨으면 이거 한 잔 드세요. 서비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낡은 종이컵에 달달한 커피 한 잔을 타서 돈도 받지 않고 건네주는 모습이 루이 프레보스에겐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라면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왜 이런 인스턴트 커피를 주는 거지? 라고 불만을 품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이 사장님은 한국에선 이런 믹스커피를 종종 즐겨 마셔요. 그리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식사 후에 달콤하고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루이 프레보스는 숙소로 돌아가서도 그 커피 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인데 어째서 이렇게나 감동이 되는 걸까? 자꾸만 생각이 났고 결국 다음 날도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당장 미슐랭 평가 일정이 남아있긴 했지만 어쩐지 갈비탕과 그 정겨운 공기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면서 그는 한국 특유의 식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문하지 않아도 당연히 나오는 반찬이라는 개념, 식사 후 인스턴트 커피를 서비스로 주는 문화, 그리고 사람들끼리 부대끼며 힘내라, 맛있게 먹어라 하고 격려해주는 정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장님은 손님들이 배고프면 더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을 아낌없이 주고 회사에서 지친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드리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당연한 거죠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루이 프레보스에게는 이 말이 낯설면서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라면 추가 요리는 추가 비용이 따라오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게다가 이 사장님은 새벽마다 직접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른 후 하루치 반찬과 국물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값비싼 재료보다도 오늘 오실 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식당에는 다양한 단골 손님이 있었고 각자 사연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혼자 와서 갈비탕을 먹는 노인은 이미 돌아가신 부인과 함께 이곳을 자주 찾았다 하고 야근을 마치고 온 회사원들은 뜨거운 국물과 이 사장님의 친절로 위로를 받고 갔습니다. 루이 프레보스는 그 식당의 손님들을 지켜보며 음식에는 정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익명성 때문에 자신이 미슐랭 평가원임을 밝힐 수 없었지만 루이 프레보스는 SNS에 조심스레 뉴욕의 골목길에서 발견한 작은 한국 식당에서 받은 감동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창한 미식 평론이 아니라 갈비탕과 무료 반찬, 인스턴트 커피가 자아내는 따뜻한 분위기를 솔직하게 적어보았죠. 그런데 이것이 뜻밖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사람들, 뉴욕에 거주 중인 현지인들도 댓글로 궁금해했고 다른 미식가들도 정말 그런 정겨운 분위기가 있느냐며 흥미를 보였던 것입니다. 입소문이 커지자 어느새 식당에는 손님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 사장님은 예상 밖의 인기에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한결같은 태도로 새벽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손님에게는 반찬을 아낌없이 내주고 식사를 마친 이들에게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격을 올릴 법도 했지만 제 식당은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루이 프레보스는 점점 자신이 추구해왔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맛, 기술, 서비스, 가성비 같은 항목들을 세세히 체크해왔지만 정작 사람 냄새와 따뜻한 교감이라는 요소는 놓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레스토랑들을 평가하며 완벽함만을 찾아다녔지만 그 과정에서 음식이 가진 더 본질적인 의미가 가려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장님은 어느 날 루이 프레보스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기술이나 멋진 플레이팅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 식당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이 프레보스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다소 어설퍼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며 웃음을 지으면 그걸로 행복해 하시던 장면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되살아난 것이죠. 평가 일정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갔을 때 루이 프레보스는 오랜만에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컸고 뉴욕에서 겪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옛 비스트로의 사진들을 꺼내 보이며 내 아버지도 손님 표정을 살피며 요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 했었다.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그렇게 따뜻한 식당을 만든 게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이 프레보스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정말 찾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맛이나 최고급 재료, 정교한 조리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이어주는 힘이라는 가치야말로 진정한 음식의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미슐랭 내부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단순히 재료나 기술, 플레이팅, 가격 대비 가치 같은 기존 항목만 보지 않고 음식에 담긴 진심 같은 요소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식 매뉴얼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요리학교나 젊은 셰프 지망생들에게 강연할 때마다 결국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 골목길에 있던 그 작은 한국 식당 이야기는 다른 미식 평론가나 셰프들에게도 전해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별이 없는 곳이라도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 미식계에 화두를 던진 셈이었죠. 이 사장님은 여전히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반찬을 만들고 하루 종일 찾아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결국 음식이란 사람과 사람을 잇고 그들을 위로하며 지친 하루를 밝혀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이 루이 프레보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별을 달아줄 만큼 완벽한 맛만 추구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과 공감이야말로 음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 최고의 음식은 사실 별것 아닌 시장 골목의 국밥이거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던 밥상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그 순간의 추억과 정서가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종이컵에 담긴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이 때때로 수백 달러짜리 고급 와인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바로 뉴욕의 이 작은 한국 식당을 통해 입증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정겹게 식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식탁 위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따뜻한 한 끼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미슐랭 가이드가 처음에 타이어 회사에서 시작되어 운전자들에게 식당 정보를 제공한 여행 안내서였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 기준으로까지 발전했는데 그만큼 평가원들이 갖는 책임과 부담도 막대합니다. 익명성을 지키며 매년 방대한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그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피곤하고 외로운 측면이 많습니다. 루이 프레보스 역시 오랜 세월 완벽한 맛을 좇으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차 잃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뉴욕 골목길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사람 간의 교감이었고 이것이 전 세계 미식계의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추구하는 음식 철학은 최신 기술이나 고가 재료가 아닌 손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진심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런 변화는 최근 들어 전 세계 미식계에도 서서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맛이나 화려한 플레이팅뿐 아니라 식재료의 윤리적 조달과 지역 문화의 보존, 손님이 느끼는 정서적 만족 등이 강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루이 프레보스가 깨달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은 미슐랭의 전통적인 별 개수만으로는 쉽게 평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미래의 미식 가이드에서는 이처럼 따뜻함이나 정서적 감동, 지역의 문화적 의미 같은 요소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것을 미리 보여준 작은 사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맛있던 식당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추억과 정서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니까요. 이렇게 오랜만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마치며 모두가 맛있고 행복한 식탁을 함께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